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이번 한 주는 뭐 지난주도 사실 뭐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뭐 매일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급등락을 반복하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참 증시가 위아래 스펙타클하게 많이 움직였던 한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급락의 흐름에 다시 급반등, 그리고 지수를 잡아놓고 우선주의 급등과 방산주의 급등, 그리고 품절주들의 이 급등하는 모습들까지 연출되면서 참 증시가 여러모로 참 곤욕스러운 장이 좀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4월, 5월달, 4월달에 비하면 상당히 시장이 많이 까다로워졌고요.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종목 슬림화 작업이 굉장히 좀 많이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시기보다도 지금 뭐 이 시기, 이 기간 동안에는 정말로 시장의 주도주, 그다음에 종목 압축, 슬림화 등등의 이 필요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종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만 하더라도 뭐 이따 뭐 함께 보시겠지만 우선주들 어제 뭐 대충 합쳐서 21개가 뭐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뭐 20% 이상 올라간 거는 뭐 10개, 뭐 대부분 10%대 이상의 급등을 보였던 종목들이 뭐 오늘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종목도 있고, 그럼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죠. 그리고 방산주들 또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이쪽 섹터에서 변동성을 보여줬고, 반대로 이 증시기에 뭐 주식의 뭐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빅텍이 무너지면서 반대급부로 남북경협주와 시장이 동시에 동반 반등하는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그동안 강했던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뭐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뭐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고 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를 또 볼 수 있는 시장이 조금 연속되지 않나, 그리고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주간 시장을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케이지 모빌리언스라든지 SV 인베스트먼트 등 뭐 기타 종목들에 대해서 포스코 케미칼까지 해서 뭐 수학의 시간을 좀 이번 주는 그래도 감사히 좀 보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뭐 다행히 잘 넘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보고 넘어가죠. 일단 전일 미 증시는 고용지표가 반등하였으나 사실 시장의 컨센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가 발표되었고, 이 고용지표의 그 증가 속도, 즉 개선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못하다는 점에서 시장이 다소 불안은 했지만, 장 막판에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는 부분이 일단은 오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뭐 대선 전 뭐 경기 및 고용 회복에 대한 자신감 등으로 좀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핑계 이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가 또 거의 신고가에 근접을 했죠. 그리고 나스닥 생명과학,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고점 부근까지 근접해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IT 섹터 쪽을 조금 저희도 관찰을 갖고 IT 섹터 쪽으로 좀 들어갔고요. 오늘 이제 시장에 조금 이슈가 됐던 게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시사한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것 같고, 아직 시간도 남아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북한발 이슈로 그동안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던 경영주 섹터가 반등을 좀 오늘 크게 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쪽 안에서 핑퐁 흐름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대하TI를 공략을 해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바닥권에서 즉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네, 북한의 이런 자극적인 이슈의 끝은 항상 대화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경업주에 대한 부분을 좀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 초반 시장의 주도 섹터는 다름 아닌 극일 테마였고요. 어제부터 급등했던 이 소부장 섹터에서의 흐름의 연장선상까지 조금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소부장 섹터의 연장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일단은 시장의 일정 중에 LG 국광모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서 2차전지 섹터 특히 LG화학전지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지난번에 있었던 정의선, 삼성 이재용 회동에 비슷하게 작용을 한다면 월요일 날도 네, 2차전지 섹터 쪽의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오늘 미리 들어가야 조금 더 편안한 매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급하게 월요일 날부터 또 따라 들어가서 좀 그러기는 그렇고요. 사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며칠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가지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오늘은 장중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제넥신이 장초에 임상 이상 관련된 이슈가 있다가 장 후반에 첫 백신 투약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뭐 들어가서 뭐 짧게 뭐 2% 정도 단타 정도만 했는데 그 위에 엄청난 급등이 일어났죠. 사실 이건 완전히 좀 매매를 실패를 해버린 케이스가 됐고요. 이뮨메이드 관련해서 오늘 서울대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재료에 대한 그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논문이 발표가 됐고요. 사실 제가 원하는 재료는 이게 아니에요. 국내 임상 이상 준비하고 있는데 임상이 승인 받고 진행이 된다가 제가 원하는 진정한 네,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4,200원 단에서 네,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네,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좀 더 위를 바라보면서 좀 갈 예정이고요. 아직도 이 종목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하는 재료들이 전부가 발표가 된다면 충분히 신고가 가능한 흐름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시장 굉장했습니다. 우선주, 방산주 급락하는 흐름 이후 시장 흐름은 또 정상화되는 모습, 굉장히 좀 스펙타클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주고요. 또 장 막판에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2만 명 시험 결과가 아주 효과적이더라 라는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시외 녹십자 MS, 녹십자 랩셀, 뭐 서린바이오 뭐 등등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자, 해외 증시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네, 넘어갈게요. 전일미 증시를 보면 뭐 특별한 뭐 주도주 없이 네, 시장에 흐름이 있었는데요. 아직 뭐 특별한 주도주의 모습은 없었고 단지 이제 에너지 섹터에서 반등을 조금 그나마 크게 해줬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유가 관련해서는 뭐 44불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선에서는 유가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청산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해외 나스닥을 보면 네, 일단은 나스닥 아일랜드 갭 이후에 지금 여기는 분명히 아일랜드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섬골이고요. 여기서 이거를 다시 갭으로 깨고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다시 올라가면 또 좋은 겁니다. 지금 변곡 구간에서 이제 좀 흐름을 보여주는데 캔들적으로는 양호하고 미국의 이런 지금 뭐 야간 선물까지는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구간을 돌파해 주기를 좀 바라는 게 일단은 시장 상황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한 악재성 요인은 없어요. 단지 지수의 고점 구간에서 약간 불안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금 좀 보여지고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나스닥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흐름이고요. 다우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나스닥 생명공학은 오히려 신고가 직전이죠. 전일 시장의 모더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 생명과학이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안에서 재료가 있는 섹터는 여전히 ING다, 네, 상승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내 시장 종합 한번 보죠. 오늘 시장 긍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었어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고 지수도 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이 정도 상승, 코스닥 0.6% 정도 상승인데 코스닥은 상승 종목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은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피는 조금 아쉬워요.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피에서 품절주들의 또 상한가가 이게 좀 걸립니다. 품절주. 이번에는 품절주들이 좀 가고 있고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신용 잔고가 줄어드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데 단기 미수 자금 늘어나는 것은 또 불안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고객 예탁금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로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자, 오늘은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LG화학을 지금 구광모 회장과 이제 정의선 부회장의 회동을 앞두고 LG화학이 마지막에 이제 슈팅을 가는데 이제 최근에 기관 외인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LG화학 밸류 종목이 특히 좋았죠. 포스코케미칼이 LG화학을 요청으로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구간 박스 돌파하고 상당히 사일간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는 오늘 전량 차익 실현을 했고요. 일단은 신고가 임박이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버리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차 전지를 보면 그동안 조금 눌렸던 CIS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정확히 이제 얘도 이 갭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아졌네요. CIS, 그 다음에 PNT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이제 SKC가 있는데 오늘 이제 SKC도 수급이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밸류가 이제 LG화학 쪽이 아니라 SK 계열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업의 펀더멘탈과 위치, 그 다음에 2분기 실적 면으로 보면 충분히 높지만 공략해 볼 만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K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가운데서 이 영업이익 상승률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보다도 좋아요. 사실 에코프로 BM이 2조 7천억, SKC가 2조 2천억에 6천억, 480억이죠. 삼성, 당연히 삼성 SDI가 성장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겠지만 비슷합니다. 지금 흐름 자체가 26조, SKC는 여전히 2조 2천억에 480, 490억의 이런 컨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2차 전지 먼저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전자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천천히 가기 때문에 기회를 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고 네이버는 24만 6천원 라인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선이고 여기를 뚫으면 다시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NC소프트가 오늘 상당히 그 이슈가 많았는데 기관의 리포트가 상당히 쏟아졌는데 장 막판에 이걸 또 끌어올리네요. 좀 이 변동성은 어디서 나왔는지 사실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SK 이제 SK 바이오팜
수요 예측이 끝났습니다. 수요 예측이 끝나고 이제 다음 주에 되면 청약이 들어가겠죠. 일단은 뭐 이런 구간까지 한번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갭 하단 정도에서 한 번 정도 공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뭐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첨보도 네, 여기에서 깨지지만 않는다면 뭐 이 정도까지는 깨져도 상관없다 보여져요. 그래서 첨보도 월요일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었죠. 상한가 근처까지.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걸 다 먹지는 못했고요. 여기서 일단은 매도가 좀 됐습니다. 여기서 매도가 되고, 사실 이 구간 위를 상한가를 보는 거지, 목표가를 보는 관점은 네, 월봉에서 여기를 뚫는 모습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여기서 더블입니다. 제가 봤을 때 더블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 2200억의 IPO의 예상과 그 다음에 임상 이상 승인 그리고 해외 이슈까지 더해진다면 이 구간에서 레벨업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가에서 잡으신 분들은 그냥 잘 들고 가시면 저는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모빌리언스도 장 초반에 저희는 3에서 50% 차익을 했어요. 차익을 하고 다시 내려오면 매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다 팔 수 없어요. 이 종목은 기관과 외인이 장악하고 있고 수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급과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녹십자 웰빙 어제 종가를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가 매도가 좀 됐고요. 뭐 시간에 또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까 녹십자 MS가 상한가였는데 상한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이네요. 녹십자 랩셀 얘도 시간의 변동성이 참 크네요. 시간의 변동성이 뭐 투매야 뭐와, 그래서 내일 월요일날 이쪽 혈장 쪽에 뭐 변동성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자, 3기 오토모티브는 어제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눌렸죠. 이런 종목을 눌림 매매를 하는 거예요. 장 초반에 이런 종목을 눌림 매매를 들어가면 매매가 되는 거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동진세미칼, 한솔케미칼은 뭐 오늘 잘 매도하셨으면 됐을 것 같고, 남선알미늄, 네, 남선알미늄 보죠. 다음 주 중에 당대표에 대한 이제 그 이슈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 속에서 네, 다시 21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눌릴 때 좀 들어가서 종가 베팅에 됐고요. 뭐 이것도 뭐 월요일날 시차 뜰 때 보면서 또 매도를 좀 진행을 해야 되고, 재료가 한 24일까지니까 다음 주 중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코 세계 최초 수소 뭐라고 해서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뭐 미코가 이제 자회사도 있고 뭐 미코 바이오메드도 있지만은 그 중에 세계 최초 이산화탄소로 생활 촉매제를 이산화탄소로 수소 생산 촉매 개발 소식에 강세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눌렸다가 오늘 저희는 이제 이거를 9,000원 아래에서 네, 눌림목 들어가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봤는데요. 살짝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수소로 이제 다시 달릴 가능성이 있어서 뭐 21선 부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공략해 보셔도 참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종목도 많고 네, 재료도 널려 있습니다. 잠시 뭐 대선 테마 아니 이 경협주 볼게요. 오늘 경협주를 넣어놔야 되겠다. 아난티와 데아TI. 저희는 오늘 데아TI를 저가에 잡아서
발바닥에 잡아서 한 발목 한 무릎 정도에 팔았네요. 발바닥에 잡았죠. 발바닥에 여기서 매수해서 네, 저희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매수 사인이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무릎에서 팔았네요. 위에는 이 구간에서는 매매도 할 수 있었는데 딱히 매매는 안 했고, 오늘 이제 이 종목들을 왜 봐야 되냐. 거래 대금이 3천억이에요 3천억. 그리고 아난티가 거래 대금이 6,600억.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일단은 여기 위에 물려 있는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고, 며칠 정도 흐름을 보다가 이제 뭔가의 변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많은 변동성의 파도가 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쪽 경험치도 함께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 1월까지만 네, 가입을 받고 또 한동안 가입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함께 라이브를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네, 여기 링크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